몸에 좋은 제품 제가 가끔 소개해드리죠. 발효 구기자입니다. 구기자 차가 아니라 이 알약으로 먹듯이 아주 맛도 좋고요. 혈중 독소 제거하고 체중 감량 효과도 있고요. 혈당 수치 관리 아주 좋은데요. 구기자 좋은 거 아시죠? 이봉규 TV 파격 할인합니다. 전화하시고요. 애국 기업입니다. 몸에 좋은 거예요. 네, 정평 시간입니다. 정기수 논평을 줄여서 정평인데요. 자유기고가 정기수 선생은 그동안에 칼럼으로 유명하죠. 데일리 안에 지금도 고정으로 칼럼을 싣고 있고요. 아주 대단한 칼럼입니다. 오늘 이 칼럼도 이봉규 TV에만 주는 칼럼입니다. 다른 칼럼들 신문사에 주지만 저희 이봉규 TV에 방송하는 정평은 단독으로만 주는 겁니다. 제목이요. 방송장악 유혹 윤석열의 인내인데요. 우선 이전에 말씀드릴 거는 이건 여러분들하고 의견이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거 감안하시고, 저도 정기수 선생하고 다른 거는 100% 거의 100% 동의하는데 이 칼럼에서는 수치 같은 게 나옵니다. 제가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 이견이라고 그럴까요? 그건 제가 요거 또 토론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은 아주 옳은 내용이고요. 숫자에 약간 착오가 아니라 서로 의견이 다르다는 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쭉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제목이요. 나라 바로잡기 해야 할 건 과감하게. 지상파 TV가 여전히 대한민국 여론 주도. 노영방송 무서워서 방치하면 개혁 불가능. 한상혁 면직당해도 7월이면 임기 끝. 면직 안 당해도 7월이면 임기 끝. 부제목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전체적인 내용은 아주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정치신인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은 조국이 시켜준 것이었다. 윤석열 본인의 상품성을 평가절하하는 게 아니다. 그는 역대 보수 대통령 후보 중에서 인물, 학력, 신장, 친화력, 도덕성, 언변 등 모든 항목에서 A+를 갖춘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는 이런 상품성에 등 586 운동권 출신들의 위선과 내로남불, 특권의식과 반칙에 대한 다수 국민들의 분노가 더해져 0.73% 차로 이겼다. 그래서 그의 슬로건은 공정과 법치였다. 윤석열 정부는 이 공정과 법치 간판에 스스로 짓눌려 출발했던 측면이 있다. 인내심과 자승자박 반반이다. 무리해서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고 묵묵히 제 할 일을 해가 나가면서 기다렸다. 정권교체가 미완성이었던 건 170석 거야뿐만 아니라 언론 탓도 크다. 방송들의 90%가 친진보좌파 뉴스와 해설, 토론회를 내보내는데 윤석열 지지도가 어떻게 올라갈 수 있겠는가?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라는 여론이 30%대에 그치고 있는 여론조사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수 우파들 사이에 굉장히 많다. 여론조사 기관이 난립하고 그들이 너무 자주 여론조사를 해서 신뢰성이 떨어진다라고 편리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들은 대체로 맞다. 한날 한시에 조사한 결과가 10%대와 40%대로 다른 것들만 엉터리일 뿐이다. 지난 20년 4.15 총선과 22년 3구 대선도 권위가 인정되는 한국갤럽 등 조사기관들의 여론조사는 거의 정확히 실제 결과와 일치했다. 왜 이런 여론조사들이 나오게 되는가? 응답자들의 평균적인 정치 감각, 식견은 그렇게 높지 않다. 뉴스를 빠짐없이 보는 사람들도 거의 없다. 큰 뉴스만 대강 보는데 그것도 방송으로 본다. 요즘은 유튜브로 다 정치판 돌아가는 것 알고 있다고? 그렇지 않다. 일부만 그렇게 뉴스를 접하면서 분석에 공감한다. 나머지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지상파 TV와 그들의 유튜브를 통해 세상을 보고 있다. 윤석열은 지상파 TV, 소위 공영방송이라는 매체들을 너무 오래 방치했다. 공정과 법치 굴레지만 이들의 영향력을 간과한 게 아닌가 싶다. 시청률이 5% 안팎에 머문다는 조사 결과들을 맹신한 것인가? 방송들은 여론 형성에 관한 한 절대적인 왕자로 군림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작년 하반기에 실시한 한국인이 가장 즐겨보는 뉴스 채널 조사는 방심하고 있는 정치 고관심 보수 우파들의 코를 찌른다. MBC 19%, KBS 16%, YTN 13%, TV조선 7%, SBS 6%, JTBC 5%, 연합뉴스 5%, MBN 2%, 채널A. 이것이 현재 한국 방송 시청자들의 선호도 순위다. 바이든 날리면 자막 조작 가짜뉴스 전문 공영방송이 당당히 1위. 놀랍지 않은가? 보수 우파들이 선호하는 걸로 알았던 종편 채널은 의외로 시청률이 낮다. 그나마 이것도 그 방송 채널만 보는 비율이 그 정도다. 이들이 똑같은 시각과 내용으로 제작하는 유튜브
유튜브, 휴대전화로 지하철에서 보는 유튜브를 포함하면 MBC 시청자는 30 중반 정도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KBS는 전체적으로 MBC에 비해서는 몇 %포인트 낮지만 지방의 노년층에서는 압도적으로 많은 뉴스 신뢰도,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KBS가 윤석열 잘못한다고 하면 상간벽지 노인들은 윤석열 뽑아줬더니 형편없네 라고 혀를 차게 되는 것이다. 스스로를 보수라고 답한 사람들도 제일 많이 보는 방송이 KBS이지 TV조선이나 채널A가 아니다. 젊은이들 사이에 가장 많이 시청하는 채널이 YTN이다. 그들은 이 방송이 공용 믿고 있다. KBS와 MBC 이사, 사장 임명과 종편 재승인 권한을 쥐고 있는 방통위원회 위원장 한상혁이 정권 교체 후에도 버티고 있는 것은 이 방송 정권 교체를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해서다. 방송사법부 격인 방심위원회 위원장 정의연주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정부는 과거 이명박, 박근혜 같은 보수우파 정권들과 달리 그들을 속히 쫓아내는 장악 시도를 하지 않고 내버려 두다시피 해왔다. 유혹을 물리친 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그 결과는 윤석열이 방송 장악을 힘으로 버리지 않는 공정과 법치의 대통령이란 찬사 대신 하는 일마다 성과 없다. 굴욕적이다라는 KBS, MBC 세뇌에 의한 여론조사 응답을 들었을 뿐이다. 한상혁은 TV조선 재승인을 퇴짜 놓기 위해 점수 조작을 벌이다 일이 잘 안 되니까 미치겠다라고 답답해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이 범법자를 일찍 면직시키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다 그의 임기가 이제 2달 남게 됐다. 굳이 면직시킬 필요도 없게 된 것이다. 7월에 한상혁이 나가고 9월에 대법원장 김명수가 옷을 벗으면 윤석열의 국정개혁에 박차가 가해질 것이다. 무리를 하지 않는 점은 박수를 받아야 할 것이나 많이 늦었다. 나라 재건을 위해 할 일은 해야 한다. 욕먹을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저들은 어차피 욕을 하고 들어눕게 돼 있다. 그걸 피하기 위해 방치하면 해야 할 일을 전혀 할 수가 없게 된다. 민노총이 장악하고 있는 노영방송의 친 윤석열화는 한상혁이 나가더라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 정면 돌파해서 최소한 덜 적대적으로는 변화시켜야 한다. 중립적으로만 방송해도 여론은 10%포인트 이상 호전될 것이다. 윤석열은 이 작업에 올 중하반기 승부를 걸어야 한다. 네, 이렇게 정평, 정기수 칼럼, 정기수 논평에서 일가를 했는데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을 좀 간과한 거 아니냐, 이런 점엔 저도 동의합니다. 방송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처음에 특히 이제 정권의 힘으로 KBS, MBC, YTN 등등은 손볼 수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민주화 대통령 이런 거. 그래서 내가 손보지 않고 스스로 정화되겠지 이렇게 기다려준 거는 높이 평가할 만한. 이것도 우리 정평하고 저도 의견을 같이 하는데요. 그러나 많이 지금 좌편향된 언론들이 제대로만 중립적으로만 방송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10%포인트 이상 호전될 것이. 이것도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정기수 지금 칼럼의 여론조사에 대해서 이분은 이제 여기에 썼는데 아주 엉터리 같은 여론조사들 빼놓고 한국갤럽 같은 거는 정확하다 이렇게 보셨는데 그건 저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엉터리 같은 거 같은 날 조사했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 이런 건 얘기할 필요도 없고 뭐 그나마 공이 있다는 한국갤럽이나 몇 개 있죠. 우리나라 여론조사는 그다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표본이 바이어스 돼 있고 그리고 편한 표본들에서 쉽게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전체 여론을 정확히 반영하기 쉽지 않다고 보는데요. 어느 정도는 반영했겠죠. 우리 정기수 선생은 4.15 총선 때도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뭐 정확히 반영됐다. 선거 결과에 그렇게 보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왜냐하면요. 제가 그때 정보를 입수했는데 깜깜이 때 있잖아요. 깜깜이 전에는 물론 국민의힘이 7-8 앞섰어요. 깜깜이 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대부분 그 메이저 언론조사 기관이 국민의힘이 앞섰어요. 모자라도 한 4-5% 이상은 국민의힘이 앞섰어요. 근데 선거 결과는 10% 앞선 걸로 이겼잖아요. 거기서 차이가 있고 깜깜이 여론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선거 일주일 전서부터는 이제 공표를 안 했잖아요. 그때도 저는 받아봤거든요. 뭐 여의도 연구소 여론조사라든지 받아봤어요. 그때 공표는 못하지만 여론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선거 직전까지 여론조사 받아봤는데 7-8% 이상 국민의힘이 앞섰습니다. 아주
적게 잡아도 5% 이상은 앞섰어요. 그런데 퍼센트 결과라는 거는 여론조사와 실제는 오차가 있었는데, 그건 여론조사의 오차도 뭐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부정선거라고 보는데, 정기수 선생은 여기서 부정선거에 대한 오차는 계산을 안 했더구만요. 그게 이제 조금 저거도 다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즐겨보는 뉴스 채널 조사, 이거를 이제 수치를 쭉 나열하셨는데, 이래서 이제 뭐 MBC 19% 했는데, 이거는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에서 어느 채널을 잘 보느냐,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응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가 엉터리라는 걸 제가 반증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시청률 조사라는 건요, 제가 시청률에 민감했던 시기가 있기 때문에 알거든요. 제가 왜 시청률에 민감했을까요? TV조선에서 하면서 그래요. 매일매일 이 아침 8시 정도 되면은 시청률이 닐슨 코리아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닐슨 코리아 시청률 조사는요, 여론조사가 아니에요. 뭐 전화 돌려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셋톱박스에 그 여론조사 그게 설치가 돼 있어요. 그냥 자동으로 채널이 있는 걸로 정확히 조사하는 겁니다. 이 시청률 조사는 여론조사가 아니라 정확히 반영된 거예요. 내가 그 채널을 보면 그게 이제 시청률 조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론조사에 전화도 해서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건 라디오 청취율 조사는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그냥 아예 집계가 다 되게 돼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자, 그 MBC가 19%라고 그랬는데, 그건 여론조사죠. 자, 이거 보시죠. MBC 뉴스데스크. 아까 뉴스 선호도 여론조사입니다. 그거는 닐슨 코리아, 이거는 정확한 시청률 조사예요. 3.5%입니다. 네, 3.5. 그 다음에 KBS 보시죠. 여기 7.1%. 옛날에 종편 생기기 전에는 어땠느냐 하면요, KBS 9시 뉴스가 20% 정도 됐습니다. 네, 시청률이요. 그 다음에 MBC 뉴스데스크가 15% 뭐 이 정도 됐어요. 15%에서 17%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편이 생기면서 이제 여기 시청률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MB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짜 뉴스가 너무 나오고, 특히 언제부터 떨어졌냐 하면은 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가짜 뉴스 남발하고 그럴 때 무슨 뭐 되지도 않는 거, 뭐 대통령이 무슨 구판을 벌렸다, 무슨 이상한 가짜 뉴스도 있잖아요. 그리고선 결정적으로 조국 사태 나면서 MBC, KBS가 시청률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KBS는 20%였던 게 7%, MBC는 15에서 17%였던 게 3.5%로 떨어졌어요. 이거는 여론조사가 아니라 정확한 시청률이에요. TV조선 뉴스9이죠. 9시 뉴스. 그건 3.7%예요. MBC를 능가했어요. 이미. 이건 오래됐습니다. MBC 시청률, 뉴스 시청률은 바닥입니다. 그래서 MBC가 적자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고 수입이라는 게요, 시청률하고 연결돼 있어요. 시청률이 높으면 광고 수입이 엄청 들어옵니다. 시청률이 낮으면 광고 수입,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광고 수입은 시청률하고 연동됩니다. 그런 면에서 MBC, KBS가 지금 헤매는 거, 적자로 헤매는 건 방만한 경영도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 시청률이 바닥을 헤매고 있다. TV조선은 지금 뉴스가 MBC 뉴스를 앞질른 지 오래됐다, 이런 얘기고요. 이게 어저께 시청률인데요. 어저께 시청률 오늘 아침에 나온 겁니다. 근데 이거 비슷해요. 조금 차이나지 비슷합니다. 이 추세대로 갑니다. 이거는 그냥 MBC 뉴스 보던 사람은 MBC 뉴스 보는 거고, KBS 뉴스 보고 이런 겁니다. 자, 이런 이제 그거를 이제 정기수 선생은 이제 냉철하게 글 쓰시는 분이니까 시청률에 그 민감한 건 잘 모르셨으니까 이제 그거는 좀 생각이 다르고요. 그러나 갤럽에서는 이렇게 여론조사를 했죠. 갤럽 여론조사 가지고 이제 정기수 선생은 얘기한 건데, 갤럽 여론조사가 그러니까 착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여론조사고, 여론조사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뭘 반증하냐면,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좌파가 많다, 이걸 반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는 거예요. MBC 19% 뉴스 선호도 조사, 한국인이 즐겨보는 뉴스 채널 조사에서 나는 MBC 본다. MBC 보겠죠, 그 사람들은. 근데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한 거예요. 그러나 TV조선 보는 사람들, 채널A 보는 사람들은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저도 끊어버리거든요. 욕하면서 끊어버려요, 저도. 이러니까 여론조사와 실질은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응하는 사람들이 좌파가 많이 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사가 나온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여론조사도 저평가돼 있다. 왜냐하면 우파들은 여론조사 잘 안 응해요. 좌파들은 악착같이 응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응하냐면요, 심지어는 당신은 국민의힘 지지자입니까? 민주당 지지자입니까? 그럼 사기를 쳐요. 나 국민의힘 지지자예요. 보수예요, 나 보수. 그리고 어느 채널을 주로 보십니까? 저는 MBC 이렇게 강조해요. 난 보수 MBC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저하고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리고 이제 뭐 MBN이나 채널A나는 뭐 여기 나온 거하고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TV조선과 MBC, KBS, YTN 이런 건 차이가 많다. YTN 시청률은요, 뉴스 시청률 아유 바닥이에요. 0점대예요. 잘 나오면 1%. 무슨 특별한 이슈 있잖아요. 뭐가 예를 들어서 큰 게 터졌을 때 그때 1 넘어가고 2 가까이 나와요. 시청률 그거 여러분들 네이버나 다음에 프로그램을 치잖아요. 그러면 시청률이 옆에 빨간 숫자로 나옵니다. 그건 바로 그 전날 시청률이에요. 전 프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YTN 뉴스 한번 쳐보세요. YTN에 예를 들어서 그 시간대별 뉴스 제목을 한번 쳐보세요. 0점대예요. 프로가 1점 몇 프로 나와요. 그러니까 YTN이 여기에서 13%라는 건 이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좌파들이 13% 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좌파들이 많이 본다. 그러니까 좌파들이 선호하는 채널이 MBC, KBS, YTN 순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정기수 선생이 분석한 건 굉장히 옳은데요. 이제 한상혁과 김명수가 나가면, 김명수가 9월에 옷 벗고 한상혁이 7월에 임기 마치면 달라질 것이다. 그러면 이제 방통위원장이, 제대로 된 방통위원장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그러면 대법원장도 임명할 거고, 그러면 이제 사법부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방송이 달라지면 우리나라가 좀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게 방송과 사법부거든요. 그렇잖아요. 죄 있는 놈 죄를 빨리 때려야 되는데, 죄 있는 놈이 죄 없다 그러고, 죄 없는 사람 죄를 때리고, 이런 놈이 거짓말의 명수 김명수가 틀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한상혁 같은 흉악한 놈이 좌파 쪽으로 방송을 기울어 놓고선 우파 방송국들 막 힘주고 공갈치고, TV조선 같은 경우는 점수를 조작해서 막 그냥 막 떨기려고 막 이러고 했잖아요. 조작이 나왔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감옥 간 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이 물러나면 달라질 것이다. 그러면 중립적인 여론 환경이 되고 중립적인 올바른 사법부가 되면 완전히 세상 바뀝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너무 신사답게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국제정치 아주 강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국내 정치 너무 신사답게, 특히 방송 신사답게 놔두면 안 됩니다. 한상혁이 후임 빨리빨리 모색하시고, 지금부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임기 전에 이걸 쫓아내는 게 상징성이 있어요. 2달이면 뭐 어차피 놔둬도 2달. 아니에요. 2달이라도 커요, 이게. 2달 여론이 왜곡되는데. 그리고요, 쫓겨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왜냐면 비리가 발견됐는데, TV조선 점수 조작을 했는데, 조작을 한 걸 놔두면 임기를 채운다 그러면 다 조작하지. 성적 조작하면 그 선생 성적 조작했다. 아니면 학생이 성적 조작했다. 학생이 성적 조작했는데도 졸업시켜주고 그 학점 그대로 유지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조작한 건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선례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의 중요성, 이거를 정기수 선생이 오늘 일갈하셨는데 이거는 120% 동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내심, 이거 너무 인내하지 마십시오. 방송 아니 계속 우리 편으로 만들려는 얘기가 아니라 공정하게 해달라는 얘기인데, 공정하게 당연한 얘기를 못하는 나라야 이놈 나라는. 과감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나라 바로잡기 해야 할 건 과감하게. 정기수 칼럼이 옳습니다. 시청률에 대해서는 그 시청률 전문가는 아니시니까 그 점은 조금 달랐다는 거.